After reading 북 리포트 How to write and what to write. 네,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라이팅에도 디벨롭먼트 그 스테이지가 있죠. 저번에 제가 리딩 그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서 했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팅 디벨롭먼트는 어떻게 되냐? 1번 emergent. 이때는 이래요. 아, 글자의 뜻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스테이지예요. 파닉스 때 이제 이런 스테이지들이 많이 있겠죠. 스테이지 2 early. 스스로 문장을 쓸 수 있고 내가 쓴 글은 읽을 수 있다. 가끔씩 애들이 써왔는데 선생님은 몰라요. 뭐지? 뭐라 쓴 거지? 근데 나는 읽을 수 있어요. 이 스테이지.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트랜지셔널. 플루언트로 넘어가는 스테이지죠. 이야기의 세부사항, 순서, 시작과 끝을 고려해서 읽고 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스테이지. 그리고 플루언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문단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문장을 이어서 문단을 어찌저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단의 그런 약간 구성 요소들도 이제 고려하면서 문단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는 자세한 근거와 함께 나의 주제를 발전시켜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왜 흥부가 아니고 놀부가 불쌍하다 생각을 하는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놀부가 불쌍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개인적인 크리에이티브, 크리티컬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쓴 퍼스트 드래프트를 보고 수정을 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것들은 이제 early transitional, fluent stage. 나머지 그 아래 부분은 파닉스라고 볼 수 있고요. 윗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의 약간 라이팅,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 근데 조금 더 약간 인텐시브하게 리딩을 가르친다, 라이팅을 가르친다 하는 분들은 5까지 다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리딩 오션스에서는 2, 3, 4 부분만 커버를 합니다. 이 첫 번째에서는 책에서 읽은 디테일을 찾아 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아서 문장으로 쓰는 거, 필사하기. 필사하기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좋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묘사하고. 문장의 룰 뭐예요? 맨 앞에 대문자, 마지막 마침표. 문장이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기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디테일을 문장으로 쓰기. 사실은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어저께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물이 넘어졌는데 내가 팔꿈치로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얘가 다쳤고, 이런 그 순서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리더스를 읽고 쓰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의 룰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읽는 사람을 고려하기.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쓰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냐면은, 자, 봐봐. 너가 이 북리포트를 썼어. 근데 북리포트 읽는 사람은 책을 몰라. 그랬을 때 이 북리포트만을 읽고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뷰포인트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간결하게 잘 쓰여진 문장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울겠죠? 그 부드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면서 이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거. 읽는 사람 고려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플루언트 부분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 여기에서는 이제 컨플릭트도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를 읽고 기승전결. 읽고선 기승전결과 시작과 끝이 정확한 글을 써내는 거.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 반영까지를 해주셔야 크리티컬,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라이팅과 리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근슬쩍 한마디씩 던지면서 마지막 부분은 그거를 써내는 것까지 커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의 주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있는데요. Cause and Effect, Compare, Contrast, Description, Sequence, 그리고 Problem and Solution.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굉장히 긴 수능을 본다거나 아니면 토익 토플을 시험 볼 때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거는 그 다음에 커지기 때문에 뒤에 이펙트가 나온다고 봐야 한다. 테스트 테이킹 스킬들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요거를 조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쓸 때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혹은 내가 쓴다 할 때 굉장히 내가 그 구조를 딱 그 구조에 맞춘 그런 라이팅과 리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네, cause and effect, because, since, if, when, so,
result of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구나. compare contrast는 뭐뭐와 같이 like 이거 다르게 unlike both also same similar different on the other hand 그쵸? description 설명을 할 때는 to begin with 요 장면이 시작을 할 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그리고 characteristic의 이것의 characteristics 그쵸? 요런 식의 그런 단어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sequence는 너무너무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는 그 TOEFL 라이팅 할 때도 요런 키워드들을 반드시 활용하라고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십니다. first, next, then, finally, 그쵸? 그리고 before, after, during, in the end 이런 것들. problem and solution, problem, solution 그쵸? because, since 그렇기 때문에 the issue is solve, to solve 이거를 solve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due to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네. 자, 그래서 총 9종의 북 리포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일단? 네.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단순 묘사 기반의 리더스를 읽었을 때 어떤 리더스들은 어린 아이들의 레벨에 맞춰서 기승전결을 굳이 넣지 않은 리더스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읽었을 때는 어떤 라이팅을 해줘야 되냐 곤란하셨죠? 오늘 요거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롯이 있는 리더스를 읽었을 때 기승전결 그리고 넌픽션을 읽었을 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테마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 묘사 기반의 리더스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기승전결이 있는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같은 템플릿을 꾸준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류의 템플릿을 꾸준하게 활용을 해주시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약간 다른 템플릿을 한 번씩 활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가 주로 레귤러로 가지고 갔던 템플릿이 익숙해졌다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익숙해졌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라이팅을 해주되 안에 있는 컨텐츠는 다른 리딩 읽었으니까 인풋이 다른 게 들어왔으니까 아웃풋도 같은 형태로 다르게 쓴다는 거 이래서 라이팅의 형태를 잡아가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 리포트를 계속 바꾸지 마시고 딱 그 아이에 맞는 리포트 형식을 한두 가지 정도 정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젠 됐다 싶을 때 넘어가는 요런 스킬. 첫 번째, 세팅 캐릭터. 세팅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 요소죠. 그리고 나서 읽어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제 그림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이 모든 책 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근데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 부분인데 내가 왜 좋아하냐? 이제 요거까지 발전을 할 수 있죠.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리딩 오션스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사실은 약간 조카가 가까이 살았으면 조카한테 좀 해봐라. 좀 더 그 현장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 그리고 날짜도 숙제 몰아하기 네 이거 보이시죠? Where is Fluffy the Rabbit을 읽었어요. 얘는 레벨 3. 요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 굉장히 단순하게 래빗이 여기저기 뭐 키친도 갔다가 뭐 리빙룸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이 아이가 장소를 옮겨가는 그 디스크립션을 해주는 그런 류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내는 거 문장 패턴 반드시 써줘야 하는 거 그 이름 데이트 그리고 타이틀 레벨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uthor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작가의 글을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을 때 그 작가의 작품을 계속 찾아 읽는 그런 게 있죠. 요게 바로 리얼 익스텐시브 리딩 플레저를 위한 리딩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아름다운 장면을 위한 그런 리딩이죠. 그래서 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이 레벨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면은 라이팅 할 때도 그 틀을 잡아줬죠. 그래서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거, 구분해서 쓰는 거,
내려가고 올라가고 칸 안에서 정확하게 쓰는 거. 요 레벨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세팅 캐릭터 부분에는 나중에 뭐 문장을 쓸 수 있으면 문장을 써도 좋지만 요소들만 딱딱딱 적어주시고 아래에는 필사.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필사를 2문장 정도 써주시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레벨 5. My Ocean Friends.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나름 구성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그려도 괜찮고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요 장면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그려봤어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림 그리면서도 되게 그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게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피스풀한 시간. 네. 요것도 필사 혹은 요 장면을 스스로 디스크립션 할 수 있으면 디스크립션 해주는 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레벨 14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피크닉이라는 책이에요. 얘는 뭐였냐면은 그 곰돌이는 주기 싫어. 팬케이크 먹고 싶어.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생지는 죽이 먹고 싶어. 팬케이크 싫어. 근데 이제 이 두 가족이 피크닉을 왔어요. 그래서 얘네 아이 둘이 만났어. 그래서 그럼 우리 바꿔 먹을래? 그래 좋아. 문제는 뭐였냐? 싫어하는 음식만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 솔루션은 뭐였냐? 바꿔 먹는 거. 그래서 everybody was happy. 그리고 they became friends. 그쵸? 이제 요런 거. 요런 기승전결이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기승전결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벨이 약간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하는 부분을 뽑아서 쓴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14 정도 되면은 부분을 뽑아서 그냥 필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좋아하는 장면이 한 페이지에 없어요. 2페이지에 나눠 있거나 3페이지에 나눠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가장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분으로 편집을 해오는 것.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제가 사실 갖고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보는 것도 되게 좋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씩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 내가 쓰고 나서.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프레젠테이션 그 스피치 능력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Would you like to eat my porridge? 그 다음 친구가 Would you like to eat my pancakes? So baby bear ate the pancakes and Goldilocks ate the porridge. 이렇게 해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되는 걸 구성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 요거를 몰라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단어를 영영으로 쓰는 이런 활동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또 구성을 해놨습니다. 영영 뜻을 어떻게 보는지 꿀팁으로 조금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가 팁을 얻었습니다. 네이버 영영 사전에서 always라고 치면은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가장 올바른 뜻을 코멘트를 해줘요. 여기서 콜린스를 활용을 했는데 너무 많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야 always의 뜻을 써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애들 멘붕 와요. 왜냐면 많이 쓰는 거 싫어해요. 많이 쓰는 거 싫어하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 일단 너무 길어. 이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아직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단어 학습을 위해서는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LT 맞춤으로 언어가 굉장히 스캐폴딩 된 랭귀지죠. 그래서 always means that something happens all the time. 굉장히 쉬운 용어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리고 산타클래스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전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Children's Dictionary라든지 아니면 Picture Dictionary, First Dictionary, 요런 Primary Dictionary 요런 딕셔너리를 좀 잘 골라주세요. 딕셔너리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이 학생의 혹은 내가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레벨에 맞는 딕셔너리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 네이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쓰기를 할 때는 조금 아이들이 좀 곤란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딕셔너리를 활용을 안 하시고 단어 학습을 한다 하실 때는 1000, 2000, 4000
막간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이 있는 리더스를 읽었을 때는 등장인물 사건에 생기는 문제와 해결책, 이야기의 기승전결, 그리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딱 그 사건에 대해서 뽑아서 분석하기. 왜 이 사건이 생겼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이거는 솔루션이랑은 조금 다르죠. 프로블럼 솔루션과는 다르고 그냥 사건이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거,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 가지 구분해서 활용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원래는 픽션도 기승전결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넌픽션에서도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넌픽션을 좀 골라봤어요. 레벨 23 하우 시리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우 시리즈들이 몇 개 있어요. 하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좋아했던 푸드 네트워크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2시간 정도를 캔디가 만들어지는 과정, 사탕수수를 막 뽑아요? 막 그래갖고 공장에 막 딜리버리 막 해갖고 거기서 약간 힐링짤이죠.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사탕수수를 길러서 뽑아서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 요런 것들 4가지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넌픽션도 할 수 있고 픽션도 할 수 있습니다. How it's made from cotton to cloth. 얘는 코튼이 농장에서 자라나서 옷이 되기까지를 그린 책이에요. 그냥 쓰기만 해도 괜찮긴 한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림을 막간을 이용해서 좀 그려봤습니다. First에서는 코튼이 플랜트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cotton is a plant. It grows in warm places. 그 다음에 next 뭐예요? 그래서 실을 만들죠. 실을 yarn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weave. 요거는 사실은 리더스에 나오지 않지만 나는 23 정도 돼서 좀 잘하는 학생이다 이럴 때는 선생님 짜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 salty 말고 직물을 짜다 영어로 뭐예요? 했을 때 찾아봐. 직물을 짜다라고 했을 때 weave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내가 찾아서 이거를 내 라이팅에 활용을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weave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만들죠. 그쵸? 다잉해서 뭐 색깔을 입히고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튼에서 클로스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되게 좋을 것 같죠. 그쵸? 이런 거를 한 가지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메인이 되는 그거를 캐치해내는 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4가지를 캐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커즈 이펙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블럼과 솔루션이랑 조금 다르죠. 그 생긴 이유와 그 결과 이 2가지예요. 얘는 레벨이 31. 그리스에 사는 매우 게으른 남자가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발명한 이야기입니다. The laziest man in Greece래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밀에서 일하는 그 써니였는데 얘가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레이지해가지고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막판 돼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유능한 발명가가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즈가 그 설명이 들어가죠. 커즈 이펙트는 반드시 주인공이지 이런 기본적인 설명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레이지였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금방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워터밀을 개발을 했대요. 그게 faster and easier, 그쵸?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이제 이런 내용. 마지막 요 2 문장은 아이의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르게 활용을 해주세요. 그냥 요거를 정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걸 했냐면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게으름에서 시작된다는 개인의 생각. 그래서 critical writing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좋은 예라고. 네. 뭐라고 썼냐 하면 Technology make our life easy. However, the needs of invention comes from our laziness. We are lazy, so we invent things which is called technology. 네, 이렇게 해서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써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쉰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약간 레벨이 조금 높은 학생 혹은 라이팅을 좀 집중해서 크리티컬 라이팅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요소를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논픽션을 읽었을 때입니다. 논픽션을 읽었을 때는 요소를 잘 잡아내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주가 되는 토픽을 찾아서 그 토픽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논픽션을 읽고 KLW 활용하기. KLW는 논픽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읽고 배운 것 적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KLW를 반드시 활용을 해주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K, what I knew. L, what I learned. 읽으면서 what I learned. 그리고 W, what I want to know. 세 가지. 그래서 읽으면서 읽고 난 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활동을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Compare, contrast.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네. 첫 번째 책은 Bird라는 낮은 레벨의 그 non-fiction 책이에요. 이 책은 다양한 새의 특징에 대해서 요 새는 요렇게 생겼네. 이제 요런 거를 단순 묘사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요거를 읽고 categorizing 그리고 finding details. 디테일 찾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두세 문장으로 디테일 찾고 나서 반드시 종합해주는 거. 얘도 사실은 그림은 그리지 않는 아이인데 제가 또 그려봤어요. 시간이 많았죠. 네. 그래서 bird예요. 가운데 bird. 제가 사실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약간 그 특징에 주가 되는 토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feather, wings, to fly 이렇게 세 가지가 to fly를 위한 요소들이 아닐까 해서 위에다 to fly를 적었다가 그냥 아래로 내렸어요. 여기도 beak, to eat bugs, eat fish 이래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카테고라이징을 했죠. feather, wings to fly, eat bugs, eat fish. 그리고 아래 보시면 baby birds. baby birds는 어디서 나와요? come from eggs. 요거는 문장에서 필사를 했어요. like birds, like the sun, birds like snow, birds like the water. 그 새의 종류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다른 것들. 카테고라이징 디테일을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로 The main subject of this book is bird. Birds have feathers and wings to fly. They have beaks to eat bugs and fish. 요렇게 마무리한다는 거.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요소를 좀 적는다 하실 때는 새로운 종이를 한 장 쓰셔서 전체적으로 다 문장을 만들어서 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연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두 번째, 이거는 KLW. 얘는 약간 높은 대로 약간 올라가고 아이들의 라이팅 실력이 약간 올라가야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냥 약간 낮은 애들도 그냥 언어로 약간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류의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때는 아이들의 연령이 조금 있어줘야 한다는 거. 여기 있습니다. 네, non-fiction. 네, 북리포트. 여기에선 서브젝트, 메인 서브젝트를 하나를 찾아요. 여기서는 레벨이 30. Moving big tree, 공사 혹은 개발 등의 이유로 큰 나무를 옮기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읽고 KLW를 활용해서 글을 쓰기. 새로운 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서브젝트는 Rob wants to move big trees. 그쵸?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What I knew before reading about moving trees. They are 100 years old trees and they are very big. If we move them, they would die.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 움직이면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읽으면서는 배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Big trees need to move to build a tunnel. Trees would die if they were taken straight out of the ground. 이렇게 그냥 확 뽑아버리면은 죽는데요. 그리고 It takes 3 months to take out a big tree. 그냥 뽑는 데만 3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new words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필사를 해봤어요. 이 단어가 활용한 문장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The question I still have. How much does it cost to move
One big tree. 하나의 빅트리를 옮기는데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이 책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옮기는데 얼마 정도 들까? 하지만 우리가 그 빅트리를 보호하는 데는 뭐 금액이 중요하지 않죠.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한국에는 뭐 500년, 600년 된 나무들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mazing Journeys라는 책이에요. 얘는 Compare and Contrast를 한번 해봤습니다. 넌픽션에서도 할 수 있지만 픽션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부와 놀부 두 캐릭터의 그 캐릭터리스틱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캐릭터를 구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장소 구분, 뭐 우리 집은 이런데 너네 집은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31레벨 넌픽션 두 가지 주 요소의 다른 점 그 다른 점 골라 쓰고 마무리는 나의 언어로 써보기. 요 정도 30레벨 정도 되면은 나의 언어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mpare and contrast. Amazing Journey가 랜드에서 생기기도 하고 워터에서 생기기도 한대요. 그래서 랜드에서 생길 때는 move to nesting colonies. 그리고 move to find food. 윈터에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걸어서 가고요. 그리고 카리브라는 그런 사슴, 그리고 펭귄, 황제 펭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같은 점은 뭐예요? Travel very long way. 진짜 정말 먼 길을 간다는 거. 정말 먼 길을 간다는 게 있고 그리고 water의 그 journey 같은 경우는 green turtles가 나왔었고요. green turtles to lay eggs. 알을 낳기 위해서 롱저니를 한대요. 그리고 대부분 수임으로 이동을 하죠. 이제 이런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부분으로 뭐라고 썼냐 하면은 Some animals make amazing journeys. The journeys often long, dangerous, and difficult. They have to move to live, eat, and breathe.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낮은 레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묘사. 얘는 이런데 얘는 요렇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 쓰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야 북리포트는 이제 9개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그 critical, creative writing을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What's my opinion of this book? 요거는 약간 비평에 대한 이야기죠. 그 책 비평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학을 비평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비평을 한다는 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좋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무조건 다 명작이라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 크리에이티비티가 또 이제 발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what was the author's message? 그러니까 author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냐. 그리고 what did I learn?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픽션, 넌픽션 상관없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팩트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Why this information important? Why?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냥 인포메이션은 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이 데이터에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게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진짜 많은데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쏙쏙쏙 뽑아내는 스킬.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what can I do differently? 이것도 약간 크리티컬하게 띵킹 해주는 거. 이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어. 옛날에 우리 그 뭐죠? 따단 딴따단 딴따단 딴딴 따다단 따단 그 뭐죠? 진실 게임? 인생극장이죠. 이거를 선택했을 땐 이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엔지니어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세요. 그래서 저의 시그널송을 이해를 못했어요. 옆에서 당황했습니다. 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갑자기 노래를 부르지? 약간 이러면서. 근데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what would happen if 만약에 내부적으로 요런 세팅이 달라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prediction 하는 거. 내가 마무리까지 못 읽어서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끝까지 못 읽잖아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무언가를 쓰고 싶다 할 때는 나는 여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예상한 결과와 책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또 활동입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모든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모든 북 리포트 템플릿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자료 다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느냐? 산타클래스 영어 도서관 학습 자료로 들어가시면 학습 자료 바로 가기 여기에서 한 번에 진짜 550메가입니다. 선생님들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하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이거 LTE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다운로드 한 번에 싹 다 레벨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북리포트하고 아까 보여드린 상장 다운로드는 그 바로 아래 그 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다 산타클래스에서 오늘부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자료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워크시트 다 받으실 수 있는 것과 다동 리포트 다 뽑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산타클래스에서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저희가 요즘에 그 파닉스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신박한 액티비티들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현장에서 다 저희와 함께 게임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교재도 다 보실 수 있고 증정도 많이 드리고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안이 올 이유가 없죠. 네, 정확한 스케줄은 저희 산타클래스 카페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카페에도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방학 특강을 맞이해서 패스파닉스도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저의 대장정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리딩 오션스는 아마 한동안 조금 좀 쉬고 다른 타이틀로 좀 찾아뵐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는 파닉스로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아마 다음번엔 제 생각에는 신규 타이틀로 한번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